중개해주시는 분들 말만 믿고 덥석 큰 돈을 전 재산을 이렇게 날리는 일은 없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띄웁니다. 빌딩의 내일, 빌딩을 내일처럼. 안녕하세요. 빌딩 내일 장내일 김규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강남 빌딩 신축 시장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2020년 이전에는 신축 행위를 한다 그러면 연면적 평당 한 700에서 800 정도 잡는 게 좀 일반적이긴 했거든요. 근데 20년도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넘어가면서 10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 지금 뭐 1300만 원까지도 얘기를 하는 추세예요. 이미 이렇게 올라있는 공사비가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또 신축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면밀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신축 건물에 대한 원가 분석을 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과거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잘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그나마 선방을 한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신사역 역세권에 있는 잠원동 23-18번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입가는 56억 4천에 매입을 했고 토지 면적은 72평이에요. 토지 평당가를 7,800 정도에 매입을 한 겁니다. 신사역 역세권에 7,800에 매입한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딱 요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잘 선방해서 매입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 매입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에 매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건축비가 인상되는 부분이나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 이런 거를 간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연면적은 235평을 지어놨기 때문에 1200만 원을 곱하면 건축 비용은 28억 정도, 공사 기간은 16개월 정도가 잡혔거든요. 16기간 동안 5% 금리의 대출 이자를 계산을 하면 4억 5천 정도 해서 토지 매입부터 신축까지 완료한 총 금액이 92억 정도고 토지 평당가로 나누면 1억 2,800 정도예요. 92억대를 주고 사서 95억 5천에 매각을 했어요. 95억 5천에 매각을 한 거를 토지 평당가로 따져보면 1억 3,200에 매각을 한 겁니다. 중개수수료를 내고 취득 원가 92억을 빼면 실질적으로 손해 진 돈은 2억 4천 정도인데 여기서 만약에 대출이자를 공실기간을 계산한다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엑시트를 한 건물조차도 본전이나 또는 본전보다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심지어 이 옆옆 건물은 평당 9천에 또 매입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70억에 매입을 했는데 건축을 하고 나서 취득 원가는 111억입니다. 신축을 했을 때 원가가 토지 평당 1억 4,200이에요. 그럼 결국에 지금 옆에 건물은 1억 3,200에 팔렸는데 이 건물은 얼마에 매각을 해야 매각이 될까요? 굉장히 물음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또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2021년도나 22년도에 신축 행위에 대한 붐이 일면서 연면적 평당 16만 원, 18만 원에 맞춘 사례가 어쩌다가 하나가 있으면 그거를 기준으로 잡고 평당 18만 원의 임대료를 맞춰서 우리는 평당 1억 7, 8천에 팔 수 있을 거다라는 식의 브리핑을 분명히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계산입니다. 100개의 건물 중에 한두 개의 특수한 케이스를 가지고 기준을 잡고 이 몇백 개 나와 있는 건물 중에 내 건물만 비싸게 팔리기를 바라는 로또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축을 해놓은 건물을 매도인이 손해를 보고 팔았어요. 또 매수인은 매도인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득을 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매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논현동 193의 7번지 건물입니다. 신축을 한 건물을 103억에 매입을 했는데 취득세, 중개수수료, 대출이자 계산을 하면 원가가 110억 이상이 될 거예요. 23년도에 또 100억에 새로운 매수인이 매입을 합니다. 저는 중요한 건 앞에 분이 10억을 손해를 봤다고 새로 매입하신 분이 10억을 이득 본 걸까? 이런 거에 지금 저는 의문점이 들어서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건물을 100억에 매입하신 신규 매수인 분도 저렴하게 좀 매입을 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임대를 놔도 대출이자 정도는 커버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1년 이상 공실이 유지가 됐었고 취득세랑 중개수수료 내고 1년 동안 공실기간에 대출이자를 생각을 하면 원가는 110억 정도인데 113억에 매각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좀 잘 원활히 진행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매각을 좀 접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과연 뭐 2억 언저리 되는 금액을 이득을 보려고 이 30억이라는 돈을 넣었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뭐 50억을 손해봤건 100억을 손해봤건 그걸로 기분이 좋아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요. 내가 매입하려는 이 건물이 지금 시장에서 얼마에 매각이 될 수 있는 건물인지 그리고 그 건물을 내가 얼마에 매입하는 건지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신사동 523의 37번지 진짜 이 건물 좀 가슴 아픈 건물이에요. 가로수길 이면에 있는 건물이었고요. 65평짜리 땅을 104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토지 평당가가 1억 6천이에요. 신축을 지어놔도 1억 6천 7천에 거래가 될까 말까 한 입지였는데 신축 부지를 1억 6천에 매입을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전체 금액 볼륨 자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지하를 또 1층밖에 안 팠어요. 이종일반 주거지역인데 연면적은 170평이 채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토지 비용을 많이 비싸게 주고 사셨는데 반대로 또 건축비에서는 아끼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연면적이 얼마
되지 않는 건물이 원가가 137억 이상이 나와버리는 건물이 된 거죠. 토지평당가로 나눠보면 2억 1천이에요. 그러니까 원가가 2억 1천이 되는 신축 건물을 얼마에 매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저거를 최소 2억 5천에 평당 2억 5천 이상엔 파셔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신사동 가로수길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거를 보고 들어올 매수자가 있을까라는 저는 의문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 137억의 원가의 건물을 지금 119억에 광고를 하고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마저도 지금 매수인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고, 지금 광고 중인 금액에 매각을 하시더라도 최소한 25억 정도는 마이너스를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사례인데, 중개인의 어떤 말만 믿고 덥석, 이것도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평당 임대가 뭐 18만 원에 맞춰서 하면 10억, 20억 정도는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뭐 브리핑을 당연히 받으셨겠죠. 정말 잘 분석을 해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재산이 아주 많은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좀 알뜰하게 모아서 연끌을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무서운 공포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좀 마음이 무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 부지를 좀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걸 좀 사야 될까요? 신축 부지 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신축 부지 사지 말라는 얘기가 그냥 단순히 투자용으로 신축 부지를 매입하거나 투자용으로 신축된 건물을 매입하는 거는 정말 고난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원가 이하에 또는 시세 이하에 나온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나온 신축된 건물들을 1차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성에 차는 건물이 없다, 나는 좀 더 좋은 입지에 멋있는 건물을 지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역세권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주택가에 있는 건물에서 지금 신축으로 승부를 보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시장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세권에 공실 리스크가 아주 적은 그런 입지에 국도로 코너 접하고 있거나 경사로를 접하고 있어서 한 층을 이득을 볼 수 있거나 3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의 용도지역에 해당이 돼서 최소한 한 70평 정도는 되는 면적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제 그런 조건들이 충족을 하는데 토지 평당가가 비싸면 또 절대 안 되겠죠.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신축을 해가지고 연면적만 늘어나는 게 아닌 고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특별한 무기가 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어놨을 때 공원뷰가 나오거나 한강뷰가 나오거나 이런 건물들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건물들은 수지 분석을 해서 괜찮다 그러면 과감하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사례도 저희가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사례 한번 보여드리면, 신축을 하기 전에는 한강뷰가 나오는 건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신축을 통해서 층고를 높여서 건물이 올라가면 한강뷰가 충분히 조망권이 나올 수 있는 건물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도와드렸던 건인데, 청담동에 있는 건물입니다. 87억에 매입을 해드렸어요. 토지 면적은 80평입니다. 토지 평당가로 보면은 1억 800 정도 되는 토지였고, 신축을 314평 정도를 해놨어요.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신축비는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었거든요. 평당 1,000만 원 정도 잡아보면 31억 4천 정도 해서 대출 이자까지 하면 130억 정도의 시도 원가가 들어가는 건물이었고, 토지 평당가로 보면 1억 6천 정도가 되는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어놓은 건물을 평당 한 2억 정도에는 충분히 매각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강뷰라는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매입하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적인 금액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를 가져와 봤고, 만약에 이거를 평당 2억에 160억에 판다고 하면 35억 정도를 넣고 한 29억 정도의 차익을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한강뷰 한번 띄워드릴게요. 보세요. 지어놨는데 사무실 내부에서 이런 뷰가 나오면 어떨까요? 제가 매입매각 자문을 해드렸지만 정말 욕심나는 물건이었습니다. 저희가 꼭 해서가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분명히 먹힐만한 투자 사례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니까, 매입할 때부터 건물의 부가가치나 이런 부분이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 임대 수익 분석은 당연한 거예요. 그다음에 주변 시세 분석은 당연한 거고, 그 건물만의 무기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잘 캐치해서 간다 그러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신축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신축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시는 분이나 신축 부지를 매입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빌딩 내일 장내일 김규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